이번 이야기는 버들림의 청자, 기묘한 공포 이야기, 벨제바브. 벨제바브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벨제바브는 말 그대로 대악마를 말하는 것이다. 외형은 파리와 비슷하게 생긴 대악마. 왜 대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직도 의아해할 것이다. 지금 이 보고서를 발견한 당신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스러울 뿐이지. 당신이 이 보고서를 봤다는 거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이 글을 쓴 지 벌써 한 25년에서 길게는 40년이 흘렀을 거라 생각이 드는군. 내 이름은 한슨 제피 교수, 55살 질병관측센터 수석 박사이다. 2136년 3월 4일에 발병한 이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원인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전에 치료법이라고 나온 백신은 솔직히 말해 배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약을 복용할수록 그 병은 다시 그 약 성분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변이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병을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소리라는 것이다.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발병 초기 단계, 심한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증을 효소, 대상포진과 비슷한 상태로 온몸에 물집 자국이 생긴다. 엄청난 가려움증이 동반. 발병 두 번째 단계의 다른 증상,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료 거부 반응, 단 음식을 많이 찾는다. 온몸에 악취가 나기 시작, 자그마한 소리에도 엄청난 반응을 보임, 시력이 급상승. 발병 세 번째 단계에 따른 증상, 환각 증상. 그 환각은 벌레가 보인다고 말한다. 피부의 포자들이 터지기 시작, 모공이 수백 배로 커짐. 발병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 따른 증상. 네 번째 단계까지 왔다면 거의 99% 사망에 이른다고 보면 된다. 일단 그 마지막 단계에 따른 증상이 이러하다. 극성 피부염과 면역 결핍 증상이 보임. 여러 감염 증상, 피부 모공 사이로 곤충의 알이 다소 많이 분포, 피부가 찢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음, 극심한 공포, 스트레스, 안구에서 피가 나옴, 그리고 결국 사망. 사망할 경우에 화장, 땀이 묻는 것을 비추자 가까운 병원에서 안치실로 이송, 냉동 격리 보관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치사율은 250%라는 점에서 이 병은 정말 알 수 없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감염 확률마저 75%라는 점에서 더욱이나 무서울 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도 면역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면역자 역시 증상은 같다. 면역자 감염에 대한 증상. 첫 번째 증상, 첫 번째 비면역자와 동일. 두 번째 증상, 대상포진 증후군, 화장 물집은 검은색으로 검게 고쳐야 됨. 세 번째 증상, 설사와 가스가 나옴. 네 번째 증상, 비감염자를 만지거나 성교를 할 경우 비감염자 100% 감염. 너무 설명이 길어진 것 같다. 이 바이러스 원인이라고 할 것은 2135년의 여름날에 있던 것을 기억한다. 이 병의 첫 번째 감염자였던 조나단 창, 물론 중국 계열 미국인이었다. 보건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그 조나단 창이란 사람이 집 앞에 농장에서 기이한 줄기를 발견, 만지자마자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략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잠복기간은 짧게 3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것 같다. 아마 인간의 세포와 같은 세포로 변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인간의 혈액에서 백혈구와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그 병균과 싸우는 것이 대부분 알 것이다. 하지만 이 백혈구가 벨제바브 바이러스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백혈구와 같은 모습으로 변이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2.5초 만에 변이가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이윽고 사람의 모든 장기를 타고 들어가 모든 것을 복제한다는 점인데, 대략 이쯤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당신도 생각 외에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 5초 안에 두뇌 기능을 완전히 차단한다. 말 그대로 자기 몸이 이상해진다는 것을 아예 못 느낀다는 것이다. 단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무언가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두뇌의 기능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바이러스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불규칙한 반응을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나단 창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는 이런 증상과 아무런 연관없이 2달 만에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가 죽었을 때 화장을 했고 그 뼈가루가 공기 중에 바람과 물에 흡수되어 모든 것들이
벨제바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면 된다.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가축들이나 동물들에 관련된 증상 또한 여기에서 쏘올리겠다. 첫 번째 증상,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 꼬리가 있을 경우 평소보다 많이 흔든다. 두 번째 증상, 동공의 크기가 매우 커지. 콧물과 눈곱, 아밀라제, 참고로 침, 상당량이 나온다. 세 번째 증상, 성적 구애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울부짖는 일이 많아지. 시력이 없어지. 심하게는 안구가 타들어가 없어지. 네 번째 증상, 털이 빠진다. 심하게는 털의 전부가 빠진다. 인간과 동일하게 피부염이 시작돼 악취가 나옴. 벌레가 꼬이. 다섯 번째 증상, 생식기가 없어짐. 성대 소멸, 결국 사망.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치명적인 증상을 보이는 이 바이러스에게서 에웨시드는 동물이 병이 명칭 것 같다. 파리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앞서 감염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곤충의 알이 파리의 알이었던 것을 확인. 기존의 파리의 알보다 25배나 커졌다고 한다. 실제 감염자의 몸에서 발견된 알은 최소 1시간 최대 30분 만에 부화가 되며 유충은 정확하게 5시간 만에 번데기가 된다. 이틀 만에 성충으로 부활을 하는데 웃긴 점은 총 3번의 변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크기 분열. 두 번째, 날개 크기. 세 번째, 생체 기관의 거대화. 이 반응이 끝나면 파리의 크기는 야구공 크기로 커진다. 번식 방법마저도 특이하게 마치 총을 쏘듯 배에서 알을 쏘아댄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감염 루트이다. 두 번째 파일, 독균자 따윈 없었다. 다소 감염자에 비해 감염 속도가 매우 느려진 것. 일반 감염자들보다 그들의 감염 독성률은 기존 감염자보다 400배나 강했다. 뇌의 기능을 차단하는 보고서 따위도 무용지물이 된 것은 면역력을 지닌 감염자가 일반 감염자에 비해 엄청난 비명을 질려대며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 반면 심하게는 뇌사 상태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뇌사 상태에 빠진다면 의료진과 모든 인원은 손을 놔야 한다. 상태에 빠진다면 의료진과 모든 인원은 손을 놔야 한다. 뇌사 상태에 빠진 감염자는 일반 감염자에 비해 30배나 많은 독성가스를 분출하는데 독성가스를 마시게 된 일반 사람은 즉시 사망하게 된다. 게다가 뇌사 상태의 감염자의 병실은 특급 관할 구역으로 발령이 난다. 방역은 물론 방사능을 이용한 순수 변이를 기대했지만 역시 찾아오는 것은 대기가 고체화되어버리는 어이없는 결과가 찾아왔다. 결국은 병원의 폐업과 분기를 실시해야만 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자외선에 약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실제로 일본에서 감염자 32명을 강제로 일광욕을 시키게끔 해서 무려 73%나 되는 치유력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외에 사망하는 감염자들은 극심한 고후 반응에 의해 쇼크사를 했다는 것도 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다. 보건당국 CDC에서는 최소 권장 일광욕 시간은 2시간, 감염 여부에 따라 일광욕 시간을 줄이라는 보고를 했다. 감염자의 감염도에 따른 일광욕 시간 준수표. 초기 감염자 권장 일광욕 시간 2시간, 감염된 지 2주가 지난 감염자 1시간 내지 50분, 감염된 지 5주가 지나 변이가 찾아온 경우 15분 내지 5분. 감염이 심해질수록 쇼크사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쓰였다. 그리고 감염자들은 뜨거운 음식보다 차갑고 단 음식을 병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간호하는 가족들 이외에도 괴로워도 음식물 대신 데워진 물을 주는 것을 권장한다. 간호사와 간호하는 가족들은 감염자와 접촉 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권장. 수치스러울 수도 있으나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지 말고 나체 상태로 일광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발병한 지 1년 7개월째 무려 40.1% 감염자가 최대 60%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암 또한 정복했는데 이건 또한 정복 못하냐 라는 당국의 표현은 이상하다시피 했다. 발병한 지 2년 만에 대재앙이 터졌다. 일광용 처방마저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똑똑한 바이러스균은 약한 병원체를 제물삼아 변이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었다. 일광욕을 받은 지구상의 17만여 명의 감염자들은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았고 피부가 2도 화상에
계속 피부가 회색빛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었다. 여태 주어간 약한 병원균들을 피부로 배출해내어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균으로 변이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었다. 바이러스균이 세상에 나타난 지 불과 3년 만에 지구촌 인구의 절반을 죽음에 이르렀다. 세 번째 파일, 발병 4년이 되어간다. 지구 전체 국가는 이미 국가력 무정부 상태가 되었으며 무수한 나라는 전혀 없다. 통계에 따르면 감염자 전세계 99.8% 사망자, 지구 전체 인구 236만억 명 중 177억 명 사망. 그 외에 0.02%는 신원이 불가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북극이나 남극에 살고 있는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었다. 북극과 남극을 탐사해본 결과 총 432명에 달하는 비감염자가 있었으며 희망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무정부 상태의 모든 국가들이 남극과 북극을 차지하기 위해 비감염자 감염자 모두 상관없이 이주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었다. 몇몇 국가는 비행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추락하는가 반면 아예 공중에서 파괴되었다는 보도, 더군다나 감염자들은 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극히 낮았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균이 성장하는 속도는 상당히 늦어졌고 생각보다 덜하게 감염자들은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일부 감염자는 4일간의 돈명상태가 되어졌다. 돈명상태라고 하기에 일종의 번데기 상태처럼 변하는 것이었다. 마치 파리처럼 온몸의 점액이 몸을 감싸며 머리에 머리카락, 눈썹 모두가 이 점액에 의해 악취를 풍기며 그렇게 녹아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보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자 심장과 호흡은 하고 있으나 평소보다 12배가량 숨을 내쉬고 심장 박동수가 요동쳤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조직체계가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혈액이 전부 사라져간다. 두 번째, 몸을 이루고 있는 살과 뼈들이 각질 상태로 변화한다. 무려 2시간 반 만의 변화. 세 번째, 코와 입이 점점 없어져가며 몸으로 호흡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네 번째, 눈이 붉게 달아오르고 동공이 평소 인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다섯 번째, 새로운 면역체계가 생성, 새로운 장기가 생겨나오고 있다. 여섯 번째, 손가락이 양쪽 합해 일반 사람은 10개지만 변이 감염자는 총 합 6개로 변이. 일곱 번째, 감각이 일반 사람에 비해 150배 상승. 여덟 번째, 이 모든 변이가 완료된 감염자는 활동 재개, 구강은 파리와 같이 길다랗게 변이, 인간의 행동이 전혀 불가능. 정말로 앞에서 본 사람이라면 기겁을 할 정도로 급격히 인간 그 이하의 모습으로 변이되어 갔다. 북극과 남극 통틀어 변이된 사람은 167명, 북극이 이미 전멸 상태. 전멸 사유, 변이 인간이 무차별적으로 성적 활동 개시, 불과 5시간 반 만에 변이체가 성장하고 감염자의 몸을 뚫고 출현했다고 보도되었다. 네 번째 파일, 북극 개멸에 이어 남극 또한 개멸 위기에 처해졌다. 미국에 의해 어느 정도 사살은 하였으나 사살하고 난 뒤에 이 일이 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역시나 사망자의 피어오르는 원인 모를 가스는 사망을 넘어 머리가 터졌는데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가스 포자를 이용한 새로운 변이 방법이었다. 고급의 의료 기술을 동원해 이 원인 모를 가스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초록빛은 가스에는 1922억 개의 벨제바브 바이러스 포자들이 있었으며 들이키는 순간 모든 연습체계이며 DNA 구조를 바꿔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즉 일반 사람일 경우 바로 감염되는 것이고 기존 감염자는 새로운 감염체계를 위해 불필요한 두뇌를 파괴한다는 셈이었다. 그렇다면 두뇌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왜 남아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았다. 보건당국의 여러 국가들의 연구 결과는 이러했다. 첫 번째, 변이 과정에서 몸과 팔다리만 남은 것은 몸의 일부 수분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감염자의 성별에 따라 생식기관을 이용하여 많은 개체를 이용할 목적이다. 세 번째, 변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몸을 최우선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 네 번째, 인간의 반복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대처 방안의 일부 변이 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 리스트보다 충격적인 것은 안톤 체르노브라는 러시아 박사의 보고서였다. 안톤 젠코 체르노브,
아이젠노프 병원교 센터 질병보고서. 총 67일간의 실험을 진행했다. 병균 벨제바브 병원균은 쥐를 이용한 실험은 불가하다. 쥐를 사용할 경우 벨제바브 바이러스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 그래서 인간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보건당국에서 의뢰한 시험 결과 정말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 온전하게 죽은 감염자와 이미 2차 감염과 변이하기 시작된 감염자들을 두고 실험을 했다. 온전하게 죽은 감염자는 6시간에 걸쳐 포자가스를 분출해내고 있었다. 포자가스를 받은 2차 변이자는 5분간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갑자기 엎드리기 시작했다. 2차 변이자는 마치 파리처럼 양팔을 벌려 땅을 집어가며 움직이더니 온전한 시체 앞으로 가더니 머리를 자른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마치 SF 공포영화의 괴생물체 마냥 머리를 자기 목 위에 걸기 시작하더니 다시 웅크려 고쳐야되기 시작했다. 이때 마지막 변이라고 하던 그 작업은 동영상으로 본 것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총 일주일간의 탈피 끝에 변이에 실패한 감염자는 사망했다. 하지만 이것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6년 전 조나단 창이 발견한 작고 초록빛을 내던 싹이 자라고 있었다. 땅의 재질에 상관없이 부풀어 올라 터진 감염자 살점을 통해 식물처럼 자라나는 것 같다. 이것을 우리는 플라이시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본 결과 유기체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안톤 박사의 보고서였다. 안톤 박사는 현재 보고 결과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망 원인은 3차 변이. 5번째 파일. 발병한 지 15년이 지났다. 벨제바 바이러스는 지난 몇 년간의 변이 과정과 함께 찾아온 것은 수년간의 잠복기간이었다. 아파하던 감염자며 포자하듯 감염자 모두 잠시 동안 잠복기간에 들어간 것이었다. 15년간 벨제바브 병에 대한 싸움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문제는 신흥 종교의 탄생이었다. 정신이 나간 신부와 일부 과학자들이 줄을 잃어 만든 소돔교라는 지옥에서의 고통보다 벨제바브가 우리의 괴로움을 사해 주시고 널리 평온한 길을 인도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신종 종교단체였다. 그들의 만행은 변이 과정과 상관없이 살해한 뒤 그대로 길에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비감염자를 감염시켜버리는 악독한 짓을 행했다. 그 종교에 의해 인류는 다시 죽음의 기로에 서기 시작했다. 감염자에게 희망을 줄지언정 저는 이상한 사상 따위는 보기 싫다며 일부 당국은 총살령과 심하게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부 당군 총살령과 심하게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염려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일부 국가는 아직 벨제바브 바이러스가 비동면 상태, 즉 아직도 변이 중이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총 8개의 국가에서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활동 중에 있다고 보고받았고, 보건 당국이 이 잠복기간은 아마도 새로운 변이를 위한 잠시 동안의 동면이라고 애칭 설명하기도 했다. 그 말은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발병이 17년째 우려했던 일과 더불어 큰 사건이 터졌다. 나의 딸인 제시제피가 임신 도중에 벨제바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물론 남편들은 그 자식마저도 일부 사라졌다. 소돔교 무리의 한 족속이었던 것이다. 남편들은 그 자식을 생포해내 신문하던 도중에 큰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벨제바브 바이러스가 2년간 잠복 끝에 다시 변이를 일으킨 것이었다. 3차 변이. 3차 변이는 엄청난 시간이 끝에서야 보고가 이루어졌다. 총 16개의 증상표에 언론에 보고되었고, 난 16가지 증상 중 일부만 표기하겠다. 첫 번째, 초기 증상은 처음 발병 당시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 두 번째, 고열을 동반한 뇌수가 코와 입을 통해 토악질을 해댄다. 세 번째, 이전 변이와 틀리게 이번 바이러스는 성별에 따라 두세 가지 형태의 전염 루트가 정해있었다. 남성의 경우 구강에서 초록색 경단을 토해내거나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괴랄하게 찢어서 나온다. 여성의 경우 질내 타액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혀, 소수의 감염 포자가 타액의 냄새로 통해 전염을 시도한다. 이하 중에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 감염자는 이세는 물론 양수로 통한 감염이 가능하다. 네 번째, 변이된 방법으로 초기 증상이 일본과 매우 틀리다. 일명 감기로 위장한 기침과 재채기로 통한 타액 전염. 다섯 번째, 17년 전과 다르게 자외선 치료가 불가능. 자외선 치료 시 사제가 부풀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치사율 100%. 이런 이야기들이 보고가 되었다.
물론 내 딸마저도 이들과 같은 증상으로 이미 사망을 했다. 지구는 점점 생지옥이 되어오고 있다. 6번째 파일.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 발병한 지 22년째 지구의 절반 가까운 국가와 도시는 유적화되어 가고 있다. 지구의 모든 인구는 11억 명. 22년째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인류의 80%를 죽이고 들어갔다. 여태 잠잠했던 포자화된 감염자들이 갑자기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그들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모든 국가를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첫 번째, 총탄이나 화염, 생화학가스, 황산 등을 사용해 뇌에 피해 상처 하나 낼 수가 없다. 두 번째, 두 개 국가에서 이미 4차 변이가 된 변종의 인간이 돌아다닌다. 세 번째, 종자, 아포칼립스와 지구가 종말의 길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등의 언론에선 보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와는 다르게 벨제바브의 바이러스는 미친 듯하게 진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바이러스의 감염 매개체이자 숙주였던 인간이 아니라 이번엔 동물로 이전화되어 절망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새로 시작해서 가축과 야생동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22년 동안 계속 변이화된 변종 파리들에 의한 특별한 변이였다. 여태 생물학자, 질병학자 등은 여태에 인간의 감염에 대해 연구를 했었지, 정말 중요한 것이 변이 파리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게 큰 실수였다. 나와 이제 별로 남지 않은 질병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이 변종 파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런 씨발 세상에! 연구진들 중 한 명이 변이 파리 해부하는 도중에 육성울과 함께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우리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다. 변종 파리는 인간의 머리가 변이화되어진 것이었다. 에피를 잘라내 그들의 내장과 기타 성분 조사하는 과정에 장기라고는 없이 두뇌가 있었으니 놀랍법다고 하였다. 일단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살펴보니 인간의 치아 20개, 그리고 이미 퇴화된 눈동자와 두뇌, 그리고 흘러내리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다. 검은 액체는 순식간에 길다랗고 단단한 섬유질에 뿌리되어 연구자의 머리를 관통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단단하던 검은 물체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연구실을 뒤집어가며 휙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크로노조 호스페프만 당시 46세, 현재 사망. 그것이 일부러 샘플에 내어 건네주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는 사망하였다. 그가 보내준 샘플을 조사하던 도중에 엄청난 것을 발견해냈다. 하지만 전멸감과 충격에 휩싸였다. 액체 유기체와 세포에 의한 변이가 절대적으로 있다. 죽이는 것은 물론 제거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다. 절망스럽다. 벨제바브 바이러스 발병 23년째 되는 날 모든 것이 멈춰졌다. 국가며 언론, 정부 모든 것은 이미 정지가 된 상태이다. 생존자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고립된 지 2개월째. 이제 정화된 음식이라든지 물이 다 떨어져 간다. 밖에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이치였다. 감염자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창가 너머로 들리는 무수히 많은 날개짓 소리, 그리고 바닥에 검은 액체가 흐느적대며 기어가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감시 결과 나도 감염이 되었다. 진행 상태는 여태 감염자들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다. 온몸이 가렵고 목 주변에 알 수 없는 포자들이 크게 자라고 있다. 아픈 것보다 간지럽다. (2392년 10월 17일) 보고서는 여기서 끝이다. 지금은 2417년. 아직도 벨제바브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 중이다. 나는 윌리엄스 존 버키. 127명의 생존자를 데리고 벨제바브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곳으로 간다. 대장님!
여기 정화된 물통 4개와 의약품이 있습니다. 예, 곧 갑니다. 으아!